아니, 이 나이에 유튜브가 뭐냐고요. 창피해 죽겠네.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73세 최동철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이 무슨 아이돌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70 넘어서 색소폰 분다고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동철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세워둔 색소폰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한 낡은 악기였지만 지금은 마치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는 그저 그때였어요. 딸그랑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유튜브 댓글 알림이었어요. 동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자 눈앞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암투병 중인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연주 듣고 오늘도 웃으셨어요. 순간 동철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창피해 죽겠다고 외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색소폰을 들어 올렸어요. 악기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악기가 아니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짊어져야 하는 세상의 시선, 그것이 무거웠던 거예요. 여보, 난 그만둘 수 없어. 동철 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란 말이야. 증거는 무슨 증거?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공원에서 구걸하는 줄 알고 회사 동료가 물어봤대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내의 말에 동철 씨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6개월 전 노원구 작은 공원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그날을요. 경찰차가 왔고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걸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 순간의 수치심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기업 부장 출신이 구걸하는 노숙자로 의심받다니. 주변을 지나가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 앉아 있던데 뭔가 이상하긴 했어.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면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동철 씨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색소폰을 입에 대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71세 김만수 씨,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가진 전직 음악교사. 69세 박금순 씨, 40년간 성가대 지휘를 했지만 이제는 요양원 가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여인. 세 사람은 실버 음악대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조회수 23회짜리 초라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채널의 구독자는 60만 명을 넘어섰어요.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전국에서 공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기타를 시작하셨어요. 파킨슨병 할아버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입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반대, 연습실 철거 통보, 만수 씨의 급격한 병 악화, 그리고 지금 아내의 그만두라는 최후 통처. 동철 씨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댓글이 떠 있었어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과연 73세 노인이 음악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의 말대로 조용히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 명의 노인이 만들어낸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6개월 전 한 공원 벤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4월의 그 오후로 거슬러 올라가요. 6개월 전 서울 변두리 노원구의 한 작은 공원. 최동철 씨는 늘 그랬듯이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색소폰 케이스를 열었어요. 케이스 안쪽에는 빛바랜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에 동료들 앞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잘 나가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명예퇴직 후 3년, 이제 그는 그저 집에서도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청소기라도 돌려요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겨우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 실패로 아버지가 보증선 돈 때문에 오히려 피하고 있었어요. 동철 씨가 색소폰을 입에 대고 님이 오시는지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아내와 연애할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이제는 아내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오래된 노래 좀 그만 불어요라고만 했습니다. 연주를 반쯤 마쳤을 때 갑자기 경찰차가 공원 앞에 멈춰 섰어요.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처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왜 신분증을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동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악기 연주하면서 구걸하는 것 같다고요. 혹시 노숙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 순간 동철 씨는 자신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온 그가 구걸하는 노숙자로 의심받다니. 주변을 지나가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 앉아 있던데 뭔가 이상하긴 했어.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면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우리 시아버지도 은퇴하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해서 말렸잖아. 그러게요. 집에나 계시지. 손주나 봐주시면 되는데. 동철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이 떠난 후에도 그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손에 든 색소폰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흰 머리가 성글게 난 그는 동철 씨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색소폰 소리 참 좋던데요. 아까 연주하신 님이 오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에서 음악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주던 곡이에요. 그는 71세 김만수 씨였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30년간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그는 5년 전 아내를 간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2년 전에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피아노를 쳤었는데 이제는 이 손 때문에. 만수 씨가 떨리는 왼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아노 건반이 자꾸 겹쳐 보여요. 그래서 포기했죠.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저는 그냥 매일 이 공원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두 분 음악하는 분들이세요? 저 방금 다 들었어요.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69세 박금순 씨였습니다. 은빛으로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와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천호동 성당에서 40년간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시고 나서는 성당도 안 나가고 음악도 다 놨어요. 금순 씨는 벤치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꾸 집 팔고 요양원 가라고 압박해요. 며느리는 대놓고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든데 어머니 집 팔면 다들 편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효율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뭐라도 해볼까요? 금순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긴 뭘 해요. 우리 나이에. 오늘 저 꼴 보셨잖아요. 경찰까지 왔다니까요. 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어요. 어차피 시간은 많잖아요.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죠.
만수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거창한 걸 하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음악이나 하는 거죠. 그렇게 실버 음악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철 씨가 예전 회사 후배를 통해 상계동 변두리의 낡은 창고를 월세 15만 원에 구했어요. 사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방음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 연습실에 모인 날 세 사람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어요. 만수 씨는 집에서 먼지 쌓여 있던 키보드를 가져왔고 금순 씨는 오래된 악보집을 한 아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밴드라니 우스우면서도 가슴이 뛰네요. 동철 씨가 색소폰을 조립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합주에서 고향의 봄을 연주하려 했지만 박자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동철 씨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앉아야 했고 만수 씨는 떨리는 손 때문에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금순 씨도 예전처럼 정확한 박자로 지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꾼 건 아닐까요? 2시간의 연습 끝에 지친 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금순 씨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금순 씨의 손자 박지훈이 연습실에 들렀습니다. 26살의 그는 대학 졸업 후 1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할머니가 매일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따라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응. 친구들이랑 음악 좀 하고 있어. 지우는 새 어르신이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동도 받았어요. 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요. 유튜브. 그게 뭐니? 요즘 어르신들도 다 해요. 박만계 할머니라고 70대 할머니가 유튜브 스타가 됐어요. 제가 채널 만들어 드릴게요. 지우는 즉석에서 실버 음악대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첫 영상은 73세 할아버지의 색소폰 도전기였어요. 조회수는 겨우 23회였고 그마저도 지훈이와 그의 친구들이 의리로 본 것이었습니다. 댓글은 딱 하나 달렸는데 힘내세요. 라는 짧은 응원이었어요. 역시 우리 같은 늙은이들 연주는 아무도 안 보나 봐.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봤잖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계속해봐요. 금순 씨가 격려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들은 빠짐없이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지훈이 와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렸어요. 파킨슨병과 싸우며 피아노 치는 71세 할아버지, 69세 할머니의 특별한 지휘법, 실버 음악대의 눈물겨운 도전. 조회수는 여전히 100회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간혹 달리는 댓글도 할머니, 할아버지 귀여우세요 정도였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각자의 집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철 씨의 아내는 남편이 매주 2번씩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도대체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혹시 노인정에서 화투라도 치는 거 아니에요? 음악 연습한다니까. 음악은 무슨 음악? 당신 연주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댓글에 할아버지 불쌍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아내의 말에 동철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캐나다에 사는 딸 은지에게 국제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모가 아빠 유튜브 한다고 하던데. 아, 그냥 친구들이랑 음악 좀. 아빠, 파킨슨병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캐나다로 오세요.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편하게 사세요. 은지야, 아빠는 여기가 좋아. 아빠가 고집 피우시니까 제가 더 걱정되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순 씨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직접 찾아와서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집값이 지금 8억이에요. 이거 팔면 좋은 요양원에 가실 수 있고 저희도 좀 숨통이 트여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니?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저희는 불안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이자며 힘들어요. 며느리의 노골적인 말에 금순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째 되던 날, 세 사람은 연습실에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봐요. 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금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딸이 계속 걱정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만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 씨는 색소폰을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이러고 있었나 싶네요. 조회수 100도 안 되는 영상 찍으면서. 그때 지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실버 음악대 최신 영상이 떠 있었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5천을 넘었어요. 댓글도 막 달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실버 음악대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어르신들 너무 멋있다.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 부모님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파킨슨병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파킨슨인데 용기 얻으셨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동철 씨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봐요. 그날부터 그들은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동철 씨는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하루에 3시간씩 연습했고,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도 칠 수 있는 편곡을 연구했어요. 금순 씨는 세 사람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지휘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감동적인 영상 하나 찍어봐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니? 아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고향의 봄을 연주했습니다. 동철 씨의 색소폰에서는 그리움이 묻어났고 만수 씨의 떨리는 피아노 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겼어요. 금순 씨의 지휘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동철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희는 평균 나이 71세의 노인들입니다. 젊은 시절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저희를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수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도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금순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평균 나이 71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의 마지막 연주, 이제 악기를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고 오후에는 50만, 저녁에는 8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분당 수십 개씩 달렸어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희망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파킨슨병인데 할아버지 영상 보고 다시 기타 시작하셨어요. 이게 진짜 음악이네요. 기계로 만든 음악보다 훨씬 감동적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신 어르신들 영상 보면서 위로받고 갑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해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실버 음악대를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창고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죄송한데 2개월 후에 이 건물 철거됩니다.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설상가상으로 만수 씨의 파킨슨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손이 완전히 말을 안 들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팀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팀에 폐만 될 거예요. 동철이랑 금순 씨는 계속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만수 형. 형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동철 씨가 만수 씨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금순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이 피아노 한 음만 쳐도 그게 우리한텐 교향곡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수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손 떨림 보조 장비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변화는 가족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동철 씨의 아내는 남편의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을 밤새 읽었어요. 특히 한 댓글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남편도 은퇴 후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들 영상 보고 다시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동철 씨에게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응원할게요. 금순 씨의 아들 부부도 어머니의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며느리는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돈만 생각했네요. 만수 씨의 딸도 캐나다에서 영상을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떨리는 손으로도 피아노 치시는 모습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채널 구독자는 어느새 60만을 넘어섰고 매일 수백 통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는 실제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독지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피아노가 있는데 김만수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연장을 무료로 빌려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가장 특별한 제안은 42세의 독립영화 감독 한미숙 씨로부터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직접 연습실로 찾아왔어요.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 후에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고 매일 한숨만 쉬셨죠. 그런데 선생님들 영상을 보시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다시 트럼펫을 시작하셨거든요. 동철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노인정에서 장기나 둘 법한 늙은이들인데. 한 감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들은 이미 60만 명의 마음속에서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실 거예요. 긴 회의 끝에 세 사람은 영화 촬영을 승낙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꿈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금순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촬영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색소폰 운지법을 연습하는 동철 씨의 모습, 떨리는 손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피아노 연습을 하는 만수 씨, 빈 성당에서 혼자 지휘 연습을 하는 금순 씨, 또한 그들의 아픔도 숨김없이 담겼습니다. 만수 씨가 약을 먹다가 손을 떨어 약통을 쏟는 장면, 동철 씨가 허리 통증으로 잠을 못 자는 모습, 금순 씨가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우는 장면까지.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만수 씨가 좌절할 때 동철 씨가 형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라며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 금순 씨가 두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오는 모습,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영화에 담겼습니다. 그 사이 실버 음악대는 계속 성장했어요.
구독자들의 후원금으로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에 제대로 된 연습실을 마련했습니다. 방음 시설이 완비된 30평 공간이었고 그랜드 피아노도 들어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공연은 대구의 한 문화센터였어요. 300석 규모의 소극장이었는데 표는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공연 당일 세 사람은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해 본 적이 없는데 동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방송 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긴장해요. 금순 씨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객석에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어요. 동철 씨의 색소폰이 울려 퍼지자 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동안 이어졌어요. 한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와 금순 씨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도 다시 하모니카를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동철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나도 은퇴하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당신들 보고 용기를 얻었소. 그날 이후 실버 음악대는 전국을 돌며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광주, 대전, 춘천 가는 곳마다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특히 요양병원과 노인복지관 공연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도 음악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요양병원에서는 5년 동안 말을 하지 않던 할머니가 고향의 봄을 듣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다큐멘터리 영화 늦은 봄날의 세레나데가 완성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 첫 상영을 하게 됐어요. 700석 규모의 대극장이었는데 상영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스크린에 동철 씨가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모욕적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세 사람이 음악으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90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관객들은 울고 웃으며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만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세 사람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동철 씨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나이 들어 쓸모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직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만수 씨도 덧붙였어요. 파킨슨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떨리는 손으로도 음악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금순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영화는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관객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 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황혼의 멜로디, 실버 하모니 등 수십 개의 시니어 음악 그룹이 생겨났어요. 정부에서도 시니어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각 지자체마다 노인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실버 음악대는 이제 80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채널이 되었어요. 매달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외에도 알려져 BBC와 CNN에서 취재를 왔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2년이 지난 봄날
동철 씨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경찰이 왔던 그 벤치에 앉아 색소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님이 오시는지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유명한 실버 음악대 할아버지야. 너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있게 나이 들어야 해. 한 청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최동철 선생님 맞으세요? 동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말했어요. 저도 색소폰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연주하고 싶어요. 그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시작하고 싶을 때가 가장 좋은 때랍니다. 동철 씨는 청년에게 색소폰을 건네주며 운지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 씨와 금순 씨가 다가왔어요. 만수 씨의 손에는 새로운 보조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또 제자를 만들었네요. 금순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나눠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그들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날처럼. 동철 씨는 청년과 함께 색소폰을 연주하며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여기죠. 하지만 73세에 시작한 유튜브가 80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 피아노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되었고 늙은 목소리의 지휘가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웠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름진 손이 만들어내는 음악에는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구분 등이 연주하는 멜로디에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수 씨가 보여준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인생의 봄은 꼭 20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70에도, 80에도, 90에도 새로운 봄은 찾아와요. 최동철 씨, 김만수 씨, 박금순 씨,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들어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제든 새로운 세레나데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은 봄날의 세레나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나이 들어서도 빛날 수 있는 이유예요.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말입니다.